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철없던 20대 초반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살았었는데요. 그 결혼 생활이 저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뭣도 모르는 시절에 그 남자가 너무 괜찮고 든든해 보였어요. 연애 기간 중에 덜컥 아이를 가졌고 그 김에 결혼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렇게 괜찮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희 남편 말종 중에 말종이더라고요. 일도 툭하면 관두거나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통에 빚도 많고 사는 형편도 너무 어려웠고 외도도 저한테 걸린 것만 2번 정도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겠죠. 게다가 성격도 너무 욱하고 신경질적이어서 저한테나 아이한테도 함부로 했고 애먼 사람들과 시비도 잘 걸려서 경찰서도 잘 갔었어요. 이것만 해도 참 별로인데 막판에는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이혼 사유였습니다. 저한테 어느 순간 생활비를 안 주게 되면서 제가 급하게 마트에서 판촉 행사 일을 하게 됐는데요. 바람은 자기가 피고 다녔으면서 그때부터 도리어 저를 의심하는 겁니다. 마트에 직원들하고 놀아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행사일을 계속 따내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요. 하다하다 의심병에 의처증까지 생긴 듯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행복한 적이 없었고 이미 심신이 지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며 사람 피를 말리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당신이나 처신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저도 화를 내며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 집에 있는 물건들 다 던지고 저한테까지 손찌검을 한 겁니다. 눈이 돌아서 저를 구타했고 저는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아야 했어요. 병원에 있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고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었어요. 어린 제 딸까지 엄마 그냥 이혼하세요 라며 울고불고 매달렸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참 우리 딸한테 못 보일 꼴까지 다 보였구나 싶어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니 절대 이혼 안 해줄 거라면서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는 소리를 하질 않나 이혼하면 제가 사는 곳 쫓아와서 가만 안 둘 거라고 협박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이혼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 딸을 위해서 더더욱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딘 끝에 저는 결국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고 원래 사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모든 연락도 다 차단하고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애를 키우며 살 생각을 하니 암담하기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도 났지만 오히려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니 마음도 편하고 아이도 눈에 띄게 밝아지더라고요. 저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정수기 관리하는 매니저 일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월급도 괜찮고 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원래 하는 마트 판촉 일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정수기 매니저 일을 시작했죠. 저희 회사 정수기나 정수기 냉장고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해 정수기 살균 소독이나 필터를 갈아주는 등 정수기 관리를 해주는 일입니다. 제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관리하러 가는 분들은 대부분 안면을 터서 아는 분들이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며 그렇게 살았죠. 넉넉지는 않아도 마음만은 훨씬 편하게 살고 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오랜만에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혼 전에는 남편 눈치 보이고 저도 사는 게 팍팍해서 안 나갔는데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싶고 회포도 풀고 싶어서 저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몇몇 친구들은 제가 이혼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친한 친구들 몇 명은 제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대신 울어주기도 했고요.
저도 제 이야기에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모임에 나가서 반가운 얼굴들도 보니 좋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온 거라 친구들도 다 너무 반가워했고요. 그중 제 근황을 모르는 한 친구가 어떻게 지내느냐 해서 저는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씩씩하게 얘기를 했죠. 친구들도 다 화이팅 하라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지영이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온 겁니다. 지영이는 줄곧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다시 동네로 돌아온 거라며 동창 모임 자체를 엄청 오랜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했을 초반에 보고 그 후론 못 봤으니 꽤 오래 못 본 것이었죠. 오랜만에 지영이도 보게 돼서 반갑더라고요. 지영이는 고등학교 때는 나름 친했는데 결혼 후로는 저도 바쁘고 지영이도 바빠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어졌었거든요. 오랜만에 본 지영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해서 엄청 화려하게 왔더라고요. 제가 알던 지영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피부과에서 근무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얼굴도 더 예뻐지고 잘 가꾸어진 모습이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니? 얼굴 안 본지 거의 10년 다 된 것 같네. 너 너무 예쁘고 여전한 것 같다. 병원에서 계속 일해? 요즘은 일 안 하고 집에 있어. 그 말에 다른 친구가 묻더라고요. 어머, 정말? 근데 이렇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녀? 너 뭐 주식이라도 대박 났니? 그 말에 지영이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나 실은 결혼했어. 어? 정말? 언제? 결혼식은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했거든.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래서 너네한테도 말 못한 거고. 웬일이야? 남자 어떤 사람인데? 의사야. 전에 병원에서도 같이 일했던. 지영이 남편이 의사라고 해서 주변 친구들은 난리가 났죠. 오랜만에 나타난 동창인데 갑자기 결혼을 했다 하고 그 상대도 의사라고 하니까요. 웬일이야? 의사 사모님 됐네? 그래도 친구들한테 말은 해주지. 그이가 좀 조용한 걸 좋아해. 실은 한번 갔다 왔어, 우리 남편은. 내가 두 번째야. 아, 정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가족끼리 식사하는 걸로 결혼한 거야. 너 섭섭하겠다. 섭섭은 무슨,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오늘도 친구들 모임 오랜만에 간다니까 카드 주더라고. 나보고 사래. 이 가방도 며칠 전에 선물 준 거고. 그러면서 지영이는 들고 온 명품 가방을 자랑하더라고요. 딱 봐도 비싸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지영이 얼굴도 너무 행복해 보여서 부럽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제 말에 지영이가 그러더군요. 미선이 너는 어때? 남편은 잘 있어? 애가 이제 꽤 크겠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 많이 컸지. 그리고 나 이혼했어. 어머, 정말? 이혼했다고? 지영이는 화들짝 놀라면서 큰 소리로 이혼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웬일이야. 네가 동창애들 중에 결혼 제일 빨리 했잖아. 애까지 가져서. 맞지? 그랬지. 결국 이혼했구나. 그래. 솔직히 네 남편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좀 별로였어. 별 볼 일 없어 보였거든. 왜 이혼했는데? 네 남편이 바람 폈지?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 덤덤히 얘기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저에게는 이혼이 심각하고 큰일이었는데 지영이는 무슨 재밌는 화제거리라도 되는 양 너무 가볍고 신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조금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남자는 아니었지. 결혼 생활 동안 이런저런 일 많았고 고민 끝에 이혼하게 된 거야. 얼마나 됐는데? 한 1년 넘었지 이제? 애초에 너 너무 성급하게 결혼했어.
나도 그때 네 결혼식 갔지만 남편 진짜 별로였다니까? 봐봐. 결국 너 이혼하잖아. 나는 솔직히 너 이혼할 줄 알았어. 지영이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계속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표정이 좀 안 좋아졌고 다른 친구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영아, 너네 남편 얼굴이나 보자. 지영이 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줄 알았더니 친구들 아무도 모르게 결혼을 홀랑 해버렸네. 진짜 대박이다. 그래, 우리 남편 보여줄까? 지영이는 신나서 폰에서 남편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때? 잘생겼지? 성격도 좋고 뭐 의사니까 당연한 소리지만 돈도 잘 벌어. 나 이 정도면 결혼 완전 잘한 것 같지 않니? 지영이는 신나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영이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긴 했지만 인상이 좋더라고요. 남편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 그렇게 안 많아. 나보다 9살 많아. 9살이면 많은 거 아니야? 야, 우리 남편은 아무도 그렇게 안 봐. 관리 잘 돼 있어서 내 또래처럼 보이지. 사진 속 그 남자와 지영이의 행복한 모습들을 보니 저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어울린다. 보기 좋아. 저는 좋게 얘기했는데 지영이는 또 그러는 겁니다. 미선아, 너도 이런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야지. 내가 다 속상하다.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벌써 이혼료 꼬리표 달고. 그 말에 저도 약간 기분이 상해서 말했죠. 이혼한 게 뭐 어때서.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내가 속상해서 그래. 네 인생이 너무 서글퍼서.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저의 전 남편이 정말 별로인 사람인 것과는 무관하게 제 인생이 뭐가 그렇게 서글프다고 저렇게 말하나요? 정작 저는 딸이랑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내 인생이 뭐가 서글퍼. 나 잘 지내. 너 요새 무슨 일 하는데? 남편도 없이 너 혼자 벌어서 애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정수기 코디에. 아, 집집마다 가서 정수기 필터 갈아주고 세척해주고 그거? 나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거에서 생활은 좀 되니? 나도 너네 정수기로 할까? 그렇게 하면 너한테 돈 좀 들어가는 거 있어? 친구의 동정 어린 잘난 척에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자 옆에서 따로 얘기 중이던 다른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함지영, 너는 오랜만에 모임 온 게 네 잘난 척 하려고 온 거냐?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듣자 하니까 미선이 열심히 잘 살고 있고 내가 보기에 멋있고 대단해. 그러니까 잘난 척 좀 작작해. 오히려 그 친구가 지영이에게 확 싸주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기도 하고 속도 좀 시원했습니다. 지영이는 한 소리 듣고 나선 입이 대빨 나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난 척을 해. 그냥 미선이 인생이 안 돼 보여서. 안 돼 보이긴 뭐가 안 돼 보여.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기만 하는구만. 자랑 그만하고 술이나 먹어. 그러면서 다른 화제로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영이도 더 이상은 말을 못하게 되었고요. 저는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그냥 웃으면서 다시 얘기도 나누곤 했지만 한켠으로 마음이 참 서글프고 씁쓸하더라고요. 나름 큰 용기를 내서 이혼했고 씩씩하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동정 가득한 조롱을 들으니 그 기분은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와서 기분 많이 상했느냐며 지영이 걔는 나이 들어서 왜 그렇게 푼수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위로해줄 정도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하지만 그 일은 알게 모르게 저한테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들 눈에는 내가 철없을 때 결혼한 남자랑 이혼하고 아등바등 혼자 애 키우며 사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담당하는 구역에 새로운 고객이 생겨서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60평대 아파트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저는 예약 날짜를 잡고 날짜에 맞춰 방문을 하게 되었죠. 집이 딱 봐도 고급스럽고 정말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수기 관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사모님은 주방 쪽으로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딱 봐도 우아해 보이고 나긋나긋한 중년의 여자분이셨어요. 오늘은 필터 교환할 건 없고 고압 살균 세척이랑 염소 제거 해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는 필터 세척을 하면서 무심코 고개를 돌리게 되었어요. 그 집에는 벽면에도 그렇고 가족 사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족 사진 분위기도 좋고 참 화목해 보인다 생각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려 벽면에 크게 걸린 가족 사진을 가만히 보게 되었죠. 고등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이 둘과 부부가 찍힌 평범하고도 단란해 보이는 가족 사진.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낯이 익은 거였습니다. 어디서 봤지? 저는 저 남자를 어디서 봤나 곰곰이 생각했죠. 그러다가 문득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지영이가 보여준 그 사진이 떠오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가 자기 남편이라고 보여준 그 남자가 이 집의 가족 사진에 그것도 아빠로 보이는 자리에 떡하니 있으니까요. 그 남자가 좀 특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착각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 남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가족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사모님도 의아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네? 아, 죄송해요.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조금 낯이 익어서. 아, 사모님은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요? 혹시 피부과 다니시나요? 네? 저희 남편 요 사거리 쪽에 피부과 원장이거든요. 병원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아, 피부과 원장님이세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또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이 지역으로 다시 이사와서 남편이 피부과를 개원했다고 했거든요. 네. 아, 맞아. 병원에서 뵌 것 같아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죠. 머릿속이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지영이가 분명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해서 산다고 했는데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것도 그렇고 전혀 이혼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혼하고 나서도 가족 사진을 그렇게 잘 보이게 걸어두겠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저기 사모님, 가족 사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아,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사 왔거든요.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러시구나. 결혼한 지 오래되셨나 봐요. 20년 가까이 됐죠. 네. 전혀 이혼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을 마치고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 가족 사진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혼한 남자가 아니라면 그럼 결국 두 집 살림이라는 뜻인데 지영이가 내연녀라는 건지 아니면 지영이도 속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속고 있는 거면 제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긴가민가한 기분을 가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동네에서 브런치 카페를 열게 되었고 저와 동창 친구들은 오픈을 축하해주러 가서 만나게 되었죠. 조금 늦게 지영이도 오더라고요. 역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의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따로 조용히 지영이에게 물어봐야겠다 생각하며 친구들 앞에서는 별다른 내색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지영이가 저에게 웬 남자 사진을 불쑥 보여주더라고요. 저보다 못해도 15살은 많아 보이고 머리숱도 거의 없고 살집도 엄청 많은 남자였습니다. 미선아, 이 남자 어때? 누구셔? 나 아는 분. 외모는 좀 뚱뚱하고 그렇긴 한데 돈이 진짜 많아. 부동산 사업하고.
아, 그래? 근데 이걸 왜 보여줘? 왜 보여주긴, 너 소개시켜주려고. 이 사람도 돌싱이야. 이혼했고 애가 둘이래.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10살이라서 한창 엄마 손 필요하대. 재혼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너 소개시켜주려고. 지영이의 말에 저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제가 재혼하고 싶다고 소개시켜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소개받으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딱 봐도 인상도 안 좋고 어린 아이까지 키우는 남자를 저보고 소개받으라니요. 게다가 아이한테 엄마 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요. 저는 좀 어이가 없어서 표정이 굳었죠. 지영아,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한 적 없잖아. 너 혼자 애 키우고 힘들게 사는 거 안 돼 보여서. 이 남자 돈 진짜 많아. 차라리 재혼해서 이 남자 애들도 네가 케어해주고 돈도 편하게 쓰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네 딸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이 남자도 상대방 여자한테 많은 거 안 바란대. 그냥 자기 자식 잘 키워줄 수 있고 착하고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어련히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뭔데 자꾸 이러나 싶고요. 내가 그렇게 우습고 만만해 보이나 싶더라고요. 저는 화나는 걸 꾹꾹 참으며 말했죠.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나 필요 없어. 재혼할 생각도 없고. 아, 야, 너 배가 불렀다. 애 키우면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다는데 너 고작 정수기 청소하는 일 해가지고 애 밥이나 제대로 먹여? 어련히 알아서 잘 먹이거든. 생각해줘도 난리야. 이 남자 돈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돈 많은 게 짱이야. 남자 인물 뜯어먹고 사니? 다른 친구들이 말려도 지영이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남자는 돈 많은 게 짱이라고? 아, 그래서 너는 멀쩡히 가정까지 있는 남자랑 살림 차리고 그러고 사니? 네가 첩이랑 뭐가 다르니? 제 말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도 눈이 왕방울만큼 커져서 저를 보고요. 뭐? 맞잖아.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결혼했다는 너네 남편, 그 피부과 원장이라는 사람, 이혼해서 너랑 재혼한 거 맞아? 아니지? 제 말에 친구들도 놀라서 지영이를 보더라고요. 네가 뭘 알아? 어디서 뭘 듣고 와서 그딴 소리야? 들은 거 아니고 내가 직접 본 거. 얼마 전에 새로운 고깃집에 정수기 봐주러 갔거든. 근데 지영이 얘 남편이라는 작자가 거기 떡하니 가족 사진에 있더라. 내가 그 집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간대. 이혼은 무슨. 너 그 남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아니면 너도 다 알면서 첩질하는 거야? 저도 화가 나서 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예민한 문제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지영이에게만 따로 넌지시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저를 긁어대는 통에 저도 폭발한 거죠. 제 말에 지영이는 얼굴 시뻘개지더니 어버버 하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뭐가? 내가 못할 말 했어? 너 도대체 뭐야? 그 사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너 정말 결혼한 거 맞아? 혹시 그 남자한테 결혼 빙자로 속고 있는 거면 정신 차리라고. 야, 그만해! 지영이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그대로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친구들 다 놀라서 저한테 물어보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대박이네! 저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영이의 반응을 보니 속고 있는 건 아니고 다 알면서도 첩질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지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나서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느니 어쩌느니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명예훼손? 사생활 아냐. 근데 네가 뭔데 친구들 앞에서 그걸 까발리냐고. 네가 뭔데? 까발리다니. 네가 먼저 결혼했다며. 근데 네가 결혼했다는 그 남자가 떡하니 다른 집 가족 사진에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너 진짜 못됐다. 너 이혼하고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나까지 그렇게 개망신 줘야겠어? 개망신인 줄은 아니? 첩질하는 게 개망신인 거야. 어따 대고 첩이래?
첩 아냐? 그러면 그 집 사모님한테도 얘기해도 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 말에 지영이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해. 나도 바라던 바야. 다 얘기해. 좋아. 얘기할게. 나도 그 사모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거든. 자기 남편이 어쩌고 다니는지 다 알아야지. 얘기해. 제발 얘기해라. 지영이는 도리어 당장 얘기하라며 펄쩍 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걔는 다음 날에도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자기가 잘 사는 거 보고 열등감에 눈이 돌았냐느니 헛소리 가득한 문자를 보냈고 저는 화가 나서 결국 그 사모님께 전화를 걸게 되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정수기 관리하는 매니저인데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뭐 두고 가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뭔데요? 저기 제가 그때 가족 사진 한참 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저기 제가 사실은 원장님을 피부과에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 친구 중에 함지영이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남자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남자분이 아무래도 그 가족 사진 속의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저의 뜬금없는 말에 사모님도 몹시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말했나 싶기도 했지만 지영이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어쨌든 이 사모님도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따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함지영이라고 하셨어요? 네, 함지영이면 우리 전에 병원에 데스크에 있던 직원인데. 아세요? 네, 그 여자랑 저희 남편이랑 뭐라고요? 결혼을 했다고요? 네. 세상에 이런 무슨... 알겠습니다. 일단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가슴이 다 콩닥콩닥 거리더라고요. 홧김에 말하긴 했지만 이래도 되나 싶고 훅폭풍이 두렵긴 했습니다. 친구가 분명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이렇게 이 일에 관여해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이제 속 시원해? 뭐가? 진짜 그걸 다 얘기하니? 너 미쳤니? 진짜 골 때린다 너. 네가 얘기하라며. 원하는 바라며. 야, 그렇다고 진짜 얘기해?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얘기하라고 한 건 너였어. 네가 떳떳하면 겁날 것도 없잖아. 지영이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는데 다른 친구에게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제 전화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게 돼서 지영이 집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와이프가 알게 되니 그 원장도 지영이한테 왜 나대고 다니냐고 도리어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결국 그 원장하고도 헤어지고 지영이가 사는 집이 원장이 얻어준 집이었는데 지영이도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 원장네는 이혼한 애 어쩌네 하고 있다네요. 지영이가 술을 잔뜩 먹고 친구한테 하소연했대요. 제 욕을 엄청 하면서요. 제가 자격지심에 눈돌아서 자기 인생까지 망쳤다고 하면서요. 들어주는 친구도 오히려 지영이가 너무 한심해서 저한테 얘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저는 괜히 내가 이야기했나 싶다고 했는데 친구는 아니라며 오히려 속 시원하다며 지영이 걔가 오죽 긁어댔냐고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영이 걔가 첩질한 거 맞고 그 집 사모님도 언젠가는 알 일 아니었느냐 하면서요. 지영이 걔도 남편 잘 만났다고 자랑이 되더니 결국 진짜 남편도 아니었지 않느냐고 어이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는 그 후 동창 모임에 다시 안 나오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는 얼핏 듣게 되었죠. 솔직히 본인이 자초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가정 있는 남자랑 그렇게 살림 차리고 결혼했다면서 주변인들에게 알리라고 했나요? 본인이 다 자초해놓고 또 거들먹거리면서 잘난 척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제 탓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저한테는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동창인 남자친구였는데요. 그때 지영이가 저 무시할 때 옆에서 그만하라며 일축해줬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아직 결혼 안 했고 고등학교 때도 저 많이 짝사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싶다고 했고 저도 편한 친구로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워낙 착하고 성실한 친구여서 잘 지냈고 저희 딸하고도 몇 번 봤어요. 그렇게 만나오다가 재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저는 아무래도 딸이 걸렸죠. 하지만 저희 딸도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저씨 좋은 사람 같다면서요. 그렇게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기 전에 또 좋은 아빠로서 저희 딸한테도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더라고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좋은 아빠 노릇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기도 하고 뒤늦게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딸도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잘 부르면서 편하고 단란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든 일로 이혼하고 홀로서기 열심히 하는 친구에게 막말하며 잘난 척했던 그 친구. 하지만 결국 첩질하던 그 친구는 그 남자와 깨졌고 저는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오히려 상황이 바뀌게 된 셈인 것 같아요.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당장 좋다고 남한테 잘난 척 하지도 말고 내가 당장 힘들다고 무조건 절망하거나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다시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저는 지금의 행복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늘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가족들에게 잘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만큼 지금의 행복에 대해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